계속되는 취업난 속에서도 도전장을 내민 20살이 있습니다. 아직은 분홍색 키보드만큼이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올 2월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사해서 근무 중인 조수연입니다. 취업이 목표였기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취업을 향한 노력과 열정으로 급기야 취업 성공의 쾌거를 이룬 청춘. 취업 비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취업이라는 꿈을 안고 그 목표를 실현시키려고 이제 열심히 활동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취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취업. 대한민국 2천만 근로자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그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다들 좀 더 취업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 제가 맡은 일하다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이런 사회의 약자라든지 아니면 제 손길이,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의 주인공 조수연 씨를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조수연 씨. 저희는 보통 9시까지다 보니까 업무 준비 시간 10분 정도 잡고 8시 50분까지 출근을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준비를 한 덕분에 여유 있게 도착했는데요. 그녀의 직장은 바로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이곳. 첫 사회생활이 녹록진 않았지만 그래도 원하던 일이라 힘이 덜 들었습니다. 저는 일하다 다치시는 분들, 산재하시는 분들 휴학급여나 일 못하시는 기간 동안 돈을 준다거나 그런 금전적인 보상부터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요양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씨의 일터인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5월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와 근로자들의 복지 사업을 위해 세워졌는데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특성 자체가 사회복지랑 관련되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갔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가 취업을 하게 될 거고 근로자가 될 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하시는 2천만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더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수연 씨. 근로복지공단은 그녀의 꿈에 딱 맞는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 현실 속의 그녀는 아직 초보 사회인이었는데요. 다행히 수연 씨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천사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지금 3월이었는데 한참 배우던 기간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면서 일을 배워와가지고 물어보기도 편하고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귀찮으시겠지만 항상 물어보면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병행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네, 병행으로 거기서 무슨 또 수술을 하죠. 처음 생각에는 어려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했고 또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내심 뭐 저도 말은 못했지만 이렇게 조금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노련하기도 하고 첫째 본인이 배우려는 의지나 자세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줬고요. 또 뭐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또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들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선배가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수연 씨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것은 일을 떠나 그녀의 마음이 시키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으신지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제 마음은 항상 해드리고 싶은데 규정이나 원칙상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참 안타깝고 전화 드릴 때마다 죄송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 씨가 분주합니다. 언뜻 보니 선물 상자 같은데요. 뭐라는 걸까요? 네, 지금 의료기관에 환자분들, 입원 환자분들 좀 있으면 추석이니까 위문품 돌리러 출장 나가려고. 들을 수 있겠나? 열심히 일하다 건강을 잃어버린 근로자들을 위해 위문품까지 준비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많이 무거워. 많이 무거운 거. 이거 진짜 무거운 거. 네.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 바로 수연 씨의 멘토이자 직장 상사인 권유아 과장입니다. 네, 권유아 과장은 수연 씨의 SOS에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수연 씨의 발걸음이 많이 가벼워 보이네요. 못 들 거. 아직 못하죠. 네, 매번 같이는 못 가는데 항상 어디 출장 갈 때마다 아직은 과장님들이 많이 따라가지고 계세요. 차 안에 선물 꾸러미를 실어서인지 외근을 나서는 두 사람의 마음도 즐겁습니다. 후배 대신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잔뜩 든 권유아 과장. 오늘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요. 이게 뭐죠? 항목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했던가요? 병원에 온 김에 처리해야 할 서류도 챙기는 수연 씨입니다. 코드가 신발의 종류구나. 그리고 엄청 많은 거. 그래요? 우선은 입원 환자분들 5분 계셔가지고 그분들 우선적으로 만나 뵙고 또 통원 치료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또 뵐 수 있으면 뵙고 우선은 입원 환자분들 만나 뵈러 왔어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다리를 다친 근로자. 요거는 저희 안내 책자거든요. 그냥 간단한 게 뭐 적혀 있는 안내 책자인데 보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수연 씨의 방문 소식에 휴게실로 찾아온 사람들. 답답한 마음을 털어놔 제가 봅니다. 굿모닝 병원 담당자라 가지고 여기가 가운데인데 네, 여기서 여기까지 나갔거든요. 네. 나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다 이쪽으로는 다 부서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정인데 이게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그렇죠. 쪼가리가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경과 보시면서 추후에 또 안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연 씨. 이제 갓 20살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죠? 학창 시절 때도 그렇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불만을 얘기한다거나 고민을 얘기할 때도 항상 늘 조언, 뭐 큰 조언은 아니었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경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들한테 힘이 된다는 걸 알았고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서도 민원인들이 본인들의 요구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 저의 그 어떻게 보면 장점인 잘 들어주는 성격 덕분에 민원인들도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게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급여일이나 이런 거 진짜 다행히 찾아와서 더 아니. 고맙고 또 수요일에 또 선물까지 더 고맙네요. 네, 추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보기로 전화 주시면 네, 전화할게. 네, 제가 바로 네. 좀 도움이 되죠. 이거 고맙고 일 못하고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버는 사람들이 해갖고 이렇게 제가 우선 도움을 많이 주니까 진짜 그런 고맙죠. 예. 예, 선생님 치료 잘 받으시고요. 네. 별표를 봐야 될 건데 바로 안 디디더라고. 고려인이세요? 고려인.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디죠, 저기? 우즈벡? 쓰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재수술하셔가 또 더, 걱정이 더 네. 많으시겠다, 그죠? 잘 붙어야 될 텐데 이번에. 네, 우선 일단 근로자시면 외국인 근로자든 내국인 근로자든 네, 산재는
진행할 수 일단 있나요? 사업장이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면 가능하고 또 그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게 확인이 되고 하면 저희가 심지어 불법 체류자분들도 가능하고 뭐 일용, 식업, 뭐 임시 뭐 상관없습니다. 다 일단 근로자면은 다 이제 대상이 되시고. 아, 네, 선생님 치료 잘 받으시고요. 빨리 이거 완쾌되시- 들고 가실 이거 수 들고 가실 있으실까? 있으시겠나? 좀 무거워가지고 샴푸나 병원에 계실 때 쓰시라고 저희가 비누 이런 거 챙겨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연락 주시고. 좋아요. 네, 치료 잘 받으시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실제로 만나 뵙지 못하고 서류만 봤을 때는 어떻게 얼만큼 다치신지 모르니까 이해하기 힘든데 막상 나와서 만나 뵈면 또 이해도 빠르고 얼른 처리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픈 근로자들을 만나고 오면 늘 마음이 무거운 수연 씨.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자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모르는 상병들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지금 검색 중이었어요. 아무래도 다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다치셨고 또 다친 부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요양기간이 필요한지 그걸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의학 용어들이 나오면 항상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몸을 다친 근로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녀의 책상 위에는 관련 법령들이 적힌 책자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꼼꼼한 그녀에겐 필수품인 셈이죠. 이제 처리 결과 같은 거를 재해자분이나 환자분한테 알려드릴 때는 저희가 공문으로 알려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 법령들을 작성해야 돼서 뭔가 문서나 민원 서류를 처리할 때 항상 관련 법령들도 알아보고 있어요.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도록 메모를 해두고 나니 어느덧 퇴근 시간. 네,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대학 생활을 안 거치고 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게 과연 이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게 우려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이제 선입관이 깨졌다 그래야 되나요? 조소연 주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만의 어떤 활발함, 전혀 다른 생각에서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시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배 사원들의 좀 다른 어떤 이제 가치관이나 적극적인 생각이 오히려 더 유용하게 업무에 작용한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네. 퇴근 후 수연 씨의 일정이 궁금한데요. 보통 운동을 가거나 동기들이랑 저녁 아니면 커피 마시러 가긴 하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일이 많나 봐요. 아, 네. 일은 항상 많았는데 그래도 매번 신경 쓰면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 끝나고 나면 좀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수연 씨 오늘은 정말 푹 쉬어야 할 것 같네요. 며칠 뒤 수연 씨가 모교를 찾았습니다. 졸업 후에도 종종 찾았던 터라 낯설지가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학교가 너무 기억에도 많이 남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셔서 자주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는 물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수연 씨. 학교 곳곳에 추억이 많습니다. 오늘 3학년 때 저 취업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 만나 뵈러 지금 교무실 가고 있어요. 되게 좀 도움 많이 되셨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항상 조언해 주셨고 늘 응원해 주셨던 선생님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교무실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지? 아,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죠. 너무 멀리서 오랜만에. 시간 뺐는데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마 다른 학교에 비교하니까 조금. 오늘은 선생님의 요청으로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기로 한 날. 선생님에겐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던 수연 씨의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교육생처럼 그렇게 가는 거. 왜냐면 이제 아마 학생 회장이라는 아마 중압감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가정에서 바라보는 그런 또 중압감도 있을 건데 좀 빨리 떨쳐내고 바로 얼굴 또 화사하게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무래도 더 최종적으로 좀 시기는 늦어졌지만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기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좀 많이 늦었지만은 겨울에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갔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초조한 시간을 보냈었던 수연 씨. 후배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나는 올해 2월에 졸업했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사해서 근무 중인 조수현이라고 해. 반가워. 후배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강의를 시작합니다. 면접이나 취업 준비하면서 언니도 많이 서류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필기에서도 많이 떨어져 봤고 면접도 엄청 많이 봤는데 매번 참 극복해내기 힘들었던 것 같아, 얘들아. 사실 뭐 여러 회사들 면접을 좀 많이 봤는데 특징은 다들 있는 것 같아. 근데 공기업은 아무래도 공적인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뭐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기업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배려, 협력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중점적으로 물으시더라고. 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같이 협업해서 했을 때 이끌어낸 경험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CS 기반으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자기소개서 자체가 나중에 면접까지 이어졌을 때 면접에서 실질적으로 면접관들이 요즘에 물어보는 게 자기소개서를 기반해서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사실 뭐 거짓말을 쓰면 어쨌든 면접 가서는 들통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최대한 사실을 기반으로 열심히 쓰려고 했던 것 같아. 제일 신경 써서 많이 준비를 했었지. 근데 사실 면접 매번 갈 때마다 정말 긴장됐고 할 때마다 아직도 면접 보라고 하면 되게 떨릴 것 같은데 팁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준비한 거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면접장 가면 다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최대한 면접 시작하기 전에는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내가 진짜로 이 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뭘 하고 싶은지, 면접관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것만 잘 마인드 컨트롤해서 들어가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금융권이든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은 비슷하다고 봐. 이게 금융권이라고 해서 금융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100% 그런 사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회사는 우리한테 바라는 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얘가 정말 회사 업무 실전에 투입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지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게 다 잡아뒀던 것 같아. 뭐 열정이라든지 회사에 신뢰가 가게끔 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라는 거를 되게 어필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해줬던 것 같아요, 회사에. 얘들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내가 한 조언이 정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취업에 더 힘쓰고 웃으면서 졸업할 수 있는 대구 여상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10번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언니가 지금까지 겪으신 말을 들으니까 저도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는데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또 어떤 기분이 들었고 힘든 점이 있었으면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매진하고 그다음에 학습 병행해야 되겠지. 네, 당연하죠. 나중에 하여튼 선취업 후진학 제도 꼭 그걸 활용하고 화이팅. 네, 다음에 또 화이팅. 찾아뵐게요, 선생님.
다음에 또 학교 찾아뵙겠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불안했던 마음을 다잡아 주셨던 선생님. 여전히 선생님은 든든한 존재입니다. 친구들이 너무 제 말도 잘 들어주고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종 학교 더 자주 들리면서 후배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를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교를 찾은 김에 자주 뵙지 못했던 부모님과의 약속을 잡은 수연 씨. 평소에 집밥을 못 먹다 보니까 물론 오늘도 집밥은 아니지만 가족들이랑 이렇게 식사할 시간도 많이 없어서 주말에 대구 오면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 한 끼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딸의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건강한 수연 씨의 모습에 다들 마음이 놓입니다. 아니 과장님이요. 조만간에 수영이 차 타보겠네. 차 사야지. 출장 가면 이제 계속 이제 멀리 가면 자기가 이제 운전을 계속 위에 어른 상급자 그 위에 분들한테 같이 동행하기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일이 있으니까. 벌어 사야죠. 제 차니까 뭐. 아이고야. 맞아. 사줬다가 또 차를 언제 뺏길지도 모르고 뭐. 그게 떳떳하다. 그냥 벌어 사야죠. 이번 때는 맛도 못 먹겠네. 맏딸이라 가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수연 씨. 하지만 부모님은 행여 수연 씨가 부담을 느낄까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수연 씨도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썼습니다. 수연 씨가 취업을 앞두고 힘들어했을 때도 부모님은 수연 씨를 믿고 그저 지켜보았다는데요. 다행히 수연 씨는 자신의 바람대로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 자체 우리 수연이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좀 아들 같은 면이 있어요. 이렇게 좀 무거운 묵직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생각하는 부분이나 또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제가 엄마인데도 좀 많이 배울 점이 있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딸이 잘하고 앞으로 정년까지 네, 잘 했으면 좋겠어. 잘할 것 같아요. 나이보다 좀 더 이제 빨리 이제 부모를 떠나놓으니까 생각도 더 깊고 또 말하는 것도 많이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수연이가 또 많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수연이가 이제 지내다 보면 뭐 힘든 일도 많이 생길 거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길 거고 하는데 저는 더도 말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잘할 거로 또 믿고 잘할 수 있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고등학교 자체를 다른 친구들이 다 가는 흔히 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좀 더 특색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간 거였고 그런 결정을 믿어주신 게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뭐 꼭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라가 아니라 네 꿈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학교에 가는 게 맞다라고 끝까지 지지해 주셨던 부모님이라서 저한테는 더 특별한 부모님입니다. 근데 진짜 과장님도 진짜 엄청 걱정해요. 그날 저녁 수연 씨는 학창 시절 고민을 함께 나누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나온 두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오랜만에 만났어도 마치 어제 만난 친구처럼 편안합니다. 치열한 전투를 함께 치른 전우 같다고나 할까요? 두 사람은 누구보다 뜨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귀엽더라 애들. 완전 포토는 좋아하겠다. 2학년 때 대회 준비하다가 같이 만나서 3학년 때 이제 취업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면접이라든지 이런 취업 전형들 같이 공부하다 보면서 더 친해진 친구예요. 도대체 뭐 말하는? 힘들었어도 누군가 함께 해주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그때 수연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죠. 근데 친구들이랑 서로 이렇게 모여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서로 힘도 되고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친구들 약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연이 자체가 약간 리더십이 강한 편이에요. 친구들에게 많이 인기가 많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수연 씨. 차장님의 호출로 팀 회의가 마련됐는데요. 꼼꼼한 수연 씨는 회의 시간에 나온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네. 또 우리 공단에 이제 앞으로 40년을 이끌어 나갈 친구라고 생각하면 정말 똑똑하고 참한 친구가 이제 우리 공단의 직원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빛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수연이랑 동기거든요. 동기여가지고 올해 1월부터 같이 일을 했는데 진짜 어디 가든 어느 모임에 끼든 항상 밝은 존재고, 그런 다음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 뭐 하나 막힘없이 정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기지만은 진짜 배울 점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서 빛과 같은 존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연 씨의 꿈이 궁금해지는데요. 고등학교 3년 또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참 열심히 살아왔었고, 지금 또 근로복지공단에 입사를 해서 제가 맡은 일하다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이런 사회의 약자라든지 아니면 제 손길이,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리더십과 열정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조수연 씨.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그녀의 꿈. 잡스타그램 꿈꾸고가 응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화이팅! 그리고 조수연 주임도 화이팅!